안녕하세요. 사과나무학원 국어 김유섭입니다. 지금부터 옳은 방식으로 1등급으로 오르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친구들은 혹은 학부모님들은 정시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실 텐데 어떻게 수업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걸 시작하기 전에 고등국어 영역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크게 3개예요. 문학, 독서, 선택과목 크게 3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내신에서 진행하는 건 크게 2개죠. 문학 그리고 언매 중에 언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학교 내신에서 진행을 그동안 했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1학년 혹은 2학년 친구들이라고 보는데 지금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건 대부분 요거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 준비는 거의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맞아요. 대부분 몇몇 학교들에서는 독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서 이 독서에 대해서 학습을 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문학 혹은 선택 과목으로 학교에서는 수업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언어는 문법이에요. 그리고 실제 요 바탕으로 수능이 출제가 됩니다. 2028년 이후로는 수능이 바뀌지만 2028년 그 전까지 2027년까지는 요대로 그냥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2028년이라고 해도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학, 독서, 선택 과목이고 문학은 고전과 현대로 나뉘고요. 고전 중에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산문 이렇게 나뉩니다. 이 중에서 딱 봤을 때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건 뭘까요? 역시 고전시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고전산문이에요. 고전시가가 뭐냐면요. 듣기만 해도 기분 안 좋아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송미인곡, 사미인곡, 성산별곡, 상춘곡 이런 거 있죠. 별로 들어도 기분 안 좋은 것들이 이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싫어해요. 이런 방학들 그리고 이 방학 그리고 뒤에 있는 정시반에서도 요거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조금 높여두면요. 나중에 수능 공부할 때 훨씬 편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대비할 거냐? 어휘 그리고 다양한 작품들을 확인하면서 해석하는 거를 기본으로 깔아두면요. 다양한 고전 작품을 만났을 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고전 작품 제가 가장 유명한 건 15개 정도를 모아서 그중에 어려운 어휘들을 제가 모아놨거든요. 그걸 아이들에게 암기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확실히 고전 풀 때 괜찮아집니다. 현대시와 현대산문이 있는데 현대시에서 중요한 건 상징이에요. 예를 들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죠. 눈은 딱 떠올리시면 어떤 느낌이에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눈을 생각했을 때 쓰레기다라고 느끼면 어른이고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면 아이라고 하던데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는 그게 쓰레기처럼 느껴져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너무 아름다워가 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현대시에서 눈은요. 따뜻한 한방눈이라고 나오면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긍정적인 소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경우에는 눈발이 휘날리는데 라고 만약에 시어에 나왔으면 눈발이 휘날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화자는 지금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구나. 예를 들어 이육사나 윤동주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구나. 독재시기에는 독재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시에서는요. 김수영의 눈이라는 시에서는요. 기침을 하자 눈 덜어보라고 기침을 하자라고 나와요. 거기서 눈은요. 기침을 하는 건 가래를 뱉기 위해서 기침을 하는 거고요. 눈이 있잖아요. 새하얀 눈 위에다 가래를 뱉으면요. 눈이랑 가래랑 색깔이 차이가 나잖아요. 눈은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많은 상징물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처음 보는 시를 맞이했을 때 어떤 의미겠구나라는 걸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저희가 내신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시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정시를 준비할 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 자녀들 모두 다 공감할 거예요. 문학 작품 공부하다가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사람이 쓴 의도가 맞아? 이걸 어떻게 알아? 평가원에서도 그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게 써 있는 게 제대로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뒤에 있는 보기 박스를 먼저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작품이 있어요. 그럼 뒤에 보기 박스로 뭐를 해주냐면 그 내용을 딱 하나의 이야기로 한정시켜줘요. 하나의 이야기로 한정을 시켜주면요. 여기 나와 있는 해석대로 이 글을 읽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정확하게 이 조건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키우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저희가 흔히 요즘 많이 하는 말 문해력, 독해력이에요. 그 독해력은 어디서 키우냐? 독서에서 키워요.
독서는 옛날에 비문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독서라고도 하고 비문학이라고도 하고 비문학이라는 말이 워낙 오래 입에 붙어 있어서 독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문입니다. 한 7문단 정도로 되는 지문인데 다양한 부분을 가르고 있습니다. 경제, 법, 인문, 사회, 예술, 과학, 기술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다룹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문과 학생들은 과학 기술을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이과 친구들은 인문, 뭐 순자, 노자, 맹자, 공자 이런 거 나오면 미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거 그거는 약간 내신 쪽에 가까운 느낌. 파악하는 거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파악해서 이걸 전부 다 나한테 습득하는 거 중요하긴 하나 이거는 정시에서 정말 요구하는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정시에서 정말 요구하는 능력은 이 글을 이해해서 뒤에 있는 문제를 맞힐 수 있니? 그러니까 이 글을 속속들이 전부 다 알아서 라기보다는 이 글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어? 말 그대로 요거 머릿속으로 네가 구조를 짜서 뒤에 있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답할 수 있니? 근데 그 문제를 답할 수 있니 안에 들어있는 거는 내신처럼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고력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보기 박스를 주거나 또 다른 예시를 주면서 그 예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니예요. 그럼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독서에서 중요한 거? 의외로 조금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안 중요하다 편에 좀 더 가까운 건 배경 지식이에요. 배경 지식이 많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1순위로 둘 정도로 배경 지식이 상단에 있지는 않아요. 가장 상단에 있는 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독해고요. 그 독해를 어떻게 하냐면 단어들이 모여서 만드는 문장들이 모여서 만드는 문단, 그 문단들이 모여서 만드는 글.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읽어야 해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이걸 암기한다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독서는 그냥 읽고 이해하고 이런 내용이구나 오케이 이런 내용이구나 오케이 무슨 내용이지? 다시 한번 읽어보자가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읽냐면 좌라라라라락 읽어요. 그냥 글이 있으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너 글? 나 문제 푸는 사람? 그래 나 너 읽을게 하고 막 읽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봐요. 또 읽습니다. 또 다음 문제를 봐요. 또 읽습니다. 한 번 읽을 때 확실하게 읽어야 돼요. 한 번 읽을 때 확실하게 읽고 제대로 된 표시를 적당한 양으로 정확하게 체크하는 능력을 독서할 때 키울 거예요. 그리고 언매와 화작인데 2028년도에는 언매 화작이 없어진다고 해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언매 화작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학년 1학기 전까지는 언매 도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문제 이상 더 틀려도 등급이 화작이랑 같으니까요. 한 문제 정도, 한 3, 4점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언어와 매체를 기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매체 때문일까요? 언어 때문입니다. 즉 문법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문법을 어려워해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했을 거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한글 맞춤법, 의문의 변동에다가 문장 성분의 중세 국어까지 했을 거예요. 그 내용들 내신보다 무조건 쉬워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어려워하는 이유? 내신보다는 쉬운데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한 개념을 잡고 넘어가면 그래도 언매할 때 무조건 쉽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친구들 이번 방학 활용해서 문법 공부 좀 많이 해두세요. 교재 떠먹는 국어문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랑 아무런 상관없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혼자 공부하기는 괜찮더라고요. 만약에 제 수업을 듣게 되면 이 문법 쪽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독서, 문학, 문법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가지고 시간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던 문학, 문법, 독서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문학은 일단 완벽한 개념어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수능에서 주로 쓰는 어휘가 있어요. 수능에서 주로 말하는 문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걸 완벽하게 파악해둬야 돼요. 표현법도요. 내신은 학교마다 달라요. 근데 수능, 평가원에서 쓰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할 거고요. 다양한 문학 작품을 볼 겁니다. 작품과 작가 별로 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방학 때 되게 많이 하는 거 뭐냐면 문제집 한 권을 골라요. 그래서 제가 100작품 정도를 엄설합니다. 특히 고전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거를
아이들에게 방학 동안 필사를 시킵니다. 50일 동안요. 50일 동안 100작품 필사를 하면 선물을 줘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문학을 많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 끝나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 선생님 저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거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무식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문법입니다. 개념의 온전한 숙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적용이에요. 특히 모의고사, 수능은 더 그렇습니다. 문제풀이로 개념 확인, 그때 마지막으로 개념을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보다 앞서서 개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걸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독서, 정확한 근거 찾기, 말 그대로 이해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2학년 1학기까지 문제를 풀었을 때 시간이 부족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럼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하죠. 내가 그럼 시간 무한대로 줄게. 다 맞춰봐. 가능할까요? 지금 영상을 볼 학생분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학부모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분한테. 너 비문학 하나 아무거나 한번 줘보고 너 이거 내가 시간 무한으로 줄게. 다 맞춰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5시간이고 상관없어. 다 풀어봐. 하나의 지문만요. 그리고 문제 그럼 한 3개, 4개 딸려 있겠죠? 아이들 그렇게 풀었는데 못 맞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뭐가 소용이 있을까요? 제가 항상 예시로 드는 게 야구인데 스트라이크 존 안에 공을 넣어야 스트라이크가 되거든요. 계속 타자 맞추고 하늘로 공 보내고 하는데 속도 빠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가장 다지고 싶은 건 진짜 말 그대로 기초예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문장과 문단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 그 훈련을 저는 독서 때 할 겁니다. 좀 더 가서 보면 고등국어의 가장 기본은 이해입니다. 이게 전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가장 기초라고 생각해요. 근데 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이해가 어렵고 이해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문장을 띄어 읽어요. 나는 오늘 김요섭 선생님의 인터넷 설명의 영상을 들었다라고 하면요. 나는 김요섭 영상 보았다. 이렇게만 봐요. 설명회 영상이라는 걸 안 봐요. 그 외에 주변 이야기들을 보지를 않아요. 그렇게만 해도 이해가 되니까요. 왜냐면 애들은 대부분 영상으로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상들은 다 요약을 해서 알려주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쇼츠 같은 거, 릴스 같은 게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독서는 어느 정도 긴 글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템포, 그 긴장감 놓치지 않고 쭉쭉쭉쭉 읽어나가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헬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무조건 빨리 읽기는 아닙니다. 천천히 읽어도 돼. 대신 문장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 다른 거 하고 싶다고 빨리 읽고 그냥 대충 정답 찍고 넘어가면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오케이 네가 1, 2, 3, 4, 5 중에 정답 3번 체크했어. 오케이 알겠어. 근데 정답은 5번이야. 너 3번 왜 했어? 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건 안 됩니다. 왜 이거를 체크했는지 근거를 들어서 저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몇 문단 몇 번째 줄을 보고 전 그렇게 판단했는데요. 다시 풀어봐. 그럼 아마 정답이 5번으로 나올 확률이 크겠죠? 그럼 넌 왜 다시 5번을 정답으로 했니? 저는 5번을 선택한 이유가 몇 문단 몇 번째 줄에 있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했어요 라는 과정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요. 독서 문제나 문학 문제를 풀 때요. 감성으로 풀질 않습니다. 수학처럼 이성으로만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정시 수능엔 그런 거 없습니다. 두 번째, 되게 뭐랄까요? 어찌 보면 되게 웃긴 얘기예요. 근데 공감하실 거예요. 전부 읽는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띄어 읽는다고. 띄어 읽지 않고 전부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제가 할 거예요. 세 번째, 천천히 모두 읽는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읽기라는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정말 읽기가 안 돼요. 읽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진짜 힘든 친구들, 특히 이제 이걸 남자 여자로 구분하기 좀 그렇지만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2문단만 지나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끝까지 다 읽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3, 4문단까지도 읽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에 맞춰서 나름대로 독해법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구성은 간단하게 크게는 2가지예요.
독서랑 문학, 지금 제가 여기다 60분, 60분이라고만 적어놨어요. 여기서 60분이 추가가 됩니다. 추가로 60분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60분 따로 빼놨는데요. 사실은 뭐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서를 60분 진행하게 되면 문학을 60분 진행하고 여기에 문법이 60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빼놨어요. 문법이 60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매주 아이들이 뭐를 풀어와야 되냐면 모의고사 한 편씩 풀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가능하면 뭐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이라도 제가 아이들 상태를 봐서 그거는 진행을 할 것 같은데 매주 문법이 들어가거나 혹은 문법과 그리고 아이들이 풀어온 모의고사 관련된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풀이를 일주일에 하나씩 진행한다. 그리고 수능 특강이나 그동안 고3 아이들 출제됐던 문제들이나 고2 아이들 출제됐던 문제를 바탕으로 괜찮은 질문들을 엄선해서 그걸로 만든 문제로 독서와 문학 문제를 풀어본다. 그리고 정확한 근거에 맞춰서 풀어본다. 그렇기 때문에 제 숙제가 꽤 많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이 일요일날 한 타임밖에 없잖아요. 그 한 타임, 왜냐면 일주일에 2번, 3번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 타임에 국어를 듣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라는 의미로 숙제가 꽤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숙제가 꽤 많고 안 해올 경우에는 꽤 혼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걸로는 혼 안 냅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지 않을 경우에는 꽤 혼이 나요. 그래서 정시반을 통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독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기초가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힘들지도 몰라요. 어느 정도 된 친구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제 3, 4등급 아이들 친구들, 1, 2등급 아이들 너무 편하죠. 근데 1, 2등급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옆에서 서포트하면서 그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3, 4등급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말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줄에 그냥 밑줄만 쳐요. 시간은 엄청 드립니다.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드리고 있어요. 시험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방식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시험에서 실전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라면 기술이겠죠. 그렇게 하면요, 점수가 국어는 특이하게요, 이렇게 가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체화가 된 시기가 오면 이렇게 올라요.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팡 뛰어요. 그럼 내가 시험을 잘 봤나 봐. 나 이번에 운이 좋았어. 근데요, 다음 시험에도 팡 뛰어요. 제가 고3 아이가 6월에 3등급, 9월에 2등급, 수능날 1등급 맞는 친구를 실제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동안 쌓아두면 이게 팡 하고 튀는 순간이 있으니까 뭐 조금 일찍 시작을 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올바른 방식을 확실하게 익힌 다음에 문제풀이의 정확한 문제풀이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방법으로 1등급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과나무학원 국어 김요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